자,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 우리 지금 이제 수업할 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 받으신 거 보면은 아마 문제가 총 몇 문제가 있을 거냐면요, 꽤 많이 있죠? 네, 70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구성된 건지 좀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이제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종류가 있어.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사설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평가원 모의고사는 이제 고3들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9월 수능 이 세 번의 모의고사가 평가원에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가원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수능 시험 만드는 그 기관이에요. 수능 시험 만드는데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모의고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제일 꼼꼼히 분석하고 제일 열심히 풀어봐야 되는 모의고사가 요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3번이니까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 수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가 보통 1년에 또 뭐 이제 3월 모의고사죠. 제일 처음에 보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를 비롯해서 뭐 3, 4, 뭐 5월, 7월, 뭐 기타 등 5월은 아니다. 뭐 7월, 10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어디서 모의고사를 만드는 거냐면 교육청에서 만드는 거야.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같이 좀 들어가 있고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예하고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면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충분히 그렇게 뭐 이미 모의고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문제풀이 연습용으로 쓰는 그런 이제 모의고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설 모의고사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종로, 대성, 비상, 뭐 이투스 이런 것들, 이런 데서 나오는 모의고사 있죠. 사설 학원들에서 이런 데서 나오는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자, 이제 이 사설 모의고사들도 어쨌든 막 평가원 문제만큼 되게 이렇게 퀄리티가 좋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두 문제들로 그냥 문제풀이 연습을 하기에는 이렇게 뭐 그냥 가볍게 문제풀이 연습하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어차피 다른 문제집 푸는 거 할 바에야 그냥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들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할 건 뭐라고? 요거를 할 거예요, 요거.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평가원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를 만드는 거라고요? 수능 출제하는 곳이야, 수능 출제.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 유형 자체가 수능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이 문제가 이런 스타일이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네 라는 거를 잘 이제 좀 파악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형별로 정확하게 문제 풀이법을 숙지해야 되는 거. 이게 최고 학습 목표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학습 목표.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제일 1타겟으로 해야 돼. 이 수업을 할 때 제일 1번 목표가 이거예요. 이것만 지켜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너네가 문제를 푸는데 내가 알려준 대로 안 풀 거면은 뭐 하나만 안 한 거야. 그거는 하나만 안 한 거고 무조건
무조건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맞춰서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얘들아, 이 평가원 문제는 선생님이 가장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휘예요, 어휘. 그러니까 어휘가 계속해서 순환이 되었다 나오지, 그치? 그래서 그런 이제 나오는 어휘들, 이 어휘 숙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어휘 숙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아까 해설지도 드렸잖아. 해설지에 보면 어휘가 정리가 싹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건 너네가 앞으로 따로 이렇게 단어장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적어서 외우고 시험 보고 외우고 시험 보고 한 번 외우고 시험 봤다고 끝이 아니라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반복.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뭘 원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유형별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거, 요 연습을 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이런 평가원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수능이라던가 평가원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들은 사실 너네가 잘 정리를 해놓잖아. 잘 정리를 해놓으면은 다 나중에 너네한테는 굉장히 좋은 참고서가 될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요거는 요 두 가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수가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이 과제를 받았어. 그럼 이 과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풉니까? 아니요. 요거는요, 내 최대한 배운 대로 하셔야 돼요. 배운 대로. 됐죠? 배운 대로 푸시는 겁니다. 배운 대로. 이게 중요해요. 배운 대로.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이 보통 이제 너네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선생님이랑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과제를 내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너네가 이제 풀어봤으면은 이제 채점하는 뭐 맞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겠죠. 그럼 너네가 이제 해설지를 보고서 뭐 이렇게 해석도 무난무난하게 되고 선생님 배운 대로 잘 푼 것 같아. 그런 거는 굳이 나한테 안 물어봐도 돼. 근데 이제 만약에 틀렸는데 해설지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도 여기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이거는 저와 같이 또 개별적으로 맞춰볼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이제 요 강의, 그 다음에 요거는 너네랑 개별 다시 풀이해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이제 교재상 제가 프린트 드린 거에서 보면요 27번으로 가시면 돼요. 27번. 요게 이제 2019년도 중에서 6월달 평가원 문제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풀어보는 이 해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온 평가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유형이 보면은 여기 27번 보면은 주장, 그리고 이제 요 다음 문제 보면은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우리가 1강에서 뭐 하는 거냐면은 주장하고 요지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해볼 거예요. 주장하고 요지에 관련된 거. 근데 사실 이제 이 주장, 요지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주제와 제목을 같이 할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우리가 할 내용이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네 가지가 사실은 평가원에서는 다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돼.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 양식만 좀 다르게 한 것뿐이야. 그러면 결국 이 네 유형은 결국에 어떤 거냐면요. 중심 내용을 찾아주는 그런 유형이에요. 중심 내용. 이미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수능 특강을 가지고도 연습을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적인 부분은 많이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갈 건데 결론은 이거죠. 제가 이 유형들을 풀 때는 뭐를 찾으라고 그랬냐면 세 가지를 찾아서 풀으라고 얘기를 했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자, 물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드리는 것처럼 너네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세 가지를 시험지에다 적어 놓고 하잖아? 그럼 망해. 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너네한테 학습 보조를 위해서 적어주는 거고 이게 너네 머릿속에 적혀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이거 그러니까 얘가 답 이렇게 가야 된다. 다시 이거가 나왔으니까 이건 답이야 라는 거예요. 즉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너네한테 답을 암시해주는 근거예요. 왜 그렇잖아. 너네가 문제를 풀 때 그냥 이건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걸 답을 쓰면은 정확한 답입니까? 그냥 너네 찍는 거잖아. 그건 솔직히 강독해라는 거죠. 그거는 그게 아니라 지문상에서 이런 근거가 있어, 요런 근거가 있어, 요런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답인 거야. 이렇게 가는 거라고. 다만 아직 여러분들이 연습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적어놓고 같이 그거를 찾아볼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좋아요. 그럼 이제 27번 문제 바로 가볼게.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건 바로 뭐였냐면은 중심 소재라는 걸 찾아줘야 되겠죠. 중심 소재. 왜? 우리가 이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심 소재를 가지고서 글쓴이가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게 이제 중심 소재거든. 그럼 중심 소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우리가 저 중심 소재만 찾아서 만약에 선택지를 내려갔는데 선택지에 중심 소재가 안 들어가 있어. 그 말이 없어. 그럼 걔는 과감하게 어떻게 하면 돼?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 빼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의 그런 역할을 해요. 쏠쏠하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글의 구조. 아직도 이거를 못 외운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게 저처럼 빨리빨리 이거를 적용을 못 시킨다 뿐이지 외우긴 외웠을 거예요. 혹시라도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좋은 말로 할 때 외우세요. 알겠죠? 이건 협박입니다. 네, 좋은 말로 할 때 외우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마스크를 제가 쓰고 있어서 제 입모양이 안 보여서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내 인상이 되게 나는 선량하고 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일부 학생들이 좀 선생님 약간 좀 되게 이렇게 무섭게 생겼다. 약간 좀 이런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 지금 분명히 웃으면서 협박했다. 눈 모양이 이렇게 된 거 보이지? 안 보이니? 자, 외우세요 제발. 그러니까 8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8개 외워놓고 이거 그 8개 외우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80문제도 더 풀 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적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이거 되게 꿀팁이죠. 중심 내용을 나타내주는 힌트들. 이것도 좀 종류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외워놓고 여러분들이 몇 번 써먹다 보면은 금방 넣어내게 돼.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 너네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해줬잖아. 그럼 너네는 어떻게? 문제를 이게 지금 70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니잖아. 이 70문제를 계속 풀면서 이걸 자꾸 너네 걸로 만드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많이 드리는 게 이걸 노리고 하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됐나요? 저기 맨 뒤에 있는 학생은 괜찮으신가요? 오늘? 아니죠? 가끔 이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가끔씩 이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입이 안 보여가지고 표정이 전체적으로 안 보니까 눈만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규칙 잘 지켜야죠. 코로나 마스크 잘 끼고. 자, 그럼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첫 문장에서 그래서 중심 소재 이 얘기해 볼게요. 그럼 중심 소재는 선생님 보통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문장에 등장하는 명사 내지는 반복이 돼서 나오는 말이라고 얘기했어. 그치? 자, 그럼 요거 하기 전에 근데 얘들아 내가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어. 가끔씩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가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근거들에 의거해서 어떤 경우에는 막 여기 앞에만 갑자기 딱 읽고 요게 답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 혹은 앞에 읽고서 마지막에서 딱 보고 이거 답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너네가 이제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냐면은 왜 저 인간은 갑자기 지 맘대로 저렇게 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왜 그런지 그거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진짜 요거까지만 딱 얘기하고 들어갑시다.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중심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지문에서는 이거는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자체부터 이런 원칙인 거든. 하나의 이 글에는요 주제가 몇 가지가 있어야 되면 하나의 주제만 있어야 되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나온 내용과 여기에서 나온 내용과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문장은 비록 다 다르게 생겼겠지 당연히.
그쵸? 계속 나는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다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문장은 분명히 다 다르게 나올 거지만 결국에는 이 얘기나 이 얘기나 이 얘기나 이 얘기는 서로 다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서 중심 내용을 찾았어. 그럼 그 내용이 어디서도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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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런 근거 배기가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그렇게 고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요 얘기까지 제가 좀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문장에다가 우리 한번 이렇게 빨간 펜으로 걸어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여러분들이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 제가 지금 빨간 펜을 치라고 얘기했냐면, 자, 제가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힌트들을 설명하면서 어떤 거를 전에 이제 설명을 했었냐면은 필요성을 나타내주는 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혹은 뭐를 할 필요가 있어.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그걸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은 요게 이제 중심 내용이 될 확률이 높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분명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래요? 저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너네가 박혀 있는 거야. 박혀 있는 상태에서 글을 읽었어. 읽었는데 자, 배우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뭐와 같은 molecules, 분자와 같은 어떤 개념을 배우는 거. 이렇게 나왔지. 그치? 이게 뭐 한대 얘들아? requires,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여기에다가 잠깐 우리 한번 동그라미 쳐보자. 빨간 펜. 여기에다 빨간 펜 한번 동그라미 쳐. 자, 집중력으로 저는 이 연습을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해석하기보다는요, 이런 걸 지금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구한다라는 말. 뭐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정부가 전국에 있는 뭐 국민들에게 마스크 낄 것을 요구해주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이게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마스크 끼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니면은 요구하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일종의 뭐 하라고 하는 거니까 당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됐던 어쨌든 이건 다 뭐라고?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힌트가 되는 거야. 그럼 본래 뭐를 요구한대? more,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야. 뭐보다 더 많은 겁니까? 단지 그냥 한 번 싱글 한 번 노출되는 거. 그 아이디어에 그냥 한 번 노출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 한 번 노출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해.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건 무슨 얘기야? 한 번보다 더 많이 노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답의 근거가 나왔네요. 그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선택지로 가보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럼 선택지로 가볼게. 과학 개념을 학습하려면 아까 위에서 분자는 뭐죠? 과학 개념이죠. 그렇죠? 학습하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 접해야 한다.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 번 접해야 된다. 어때? 괜찮지? 그럼 위에 잠깐 보여줘. 2번 볼까요? 복잡한 과학 개념 나왔네.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선행되어야 된다. 암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위에서 찾았던 거는 한 번보다 더 많이 노출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암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사실 조금 그래. 그치? 왜냐면은 얘가 더 괜찮죠. 그쵸? 3번 볼까요? 효과적인 과학학습을 위해서 기본 개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 개념을 숙지하려고 하는 건 하잖아. 그치?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말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앞에 얘기하는 거지. 과학학습을 해서 이걸 숙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기본 개념을 숙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얘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좀 약간 포인트가 안 맞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3번도 아니겠네요. 4번 볼까요? 과학 원리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으로 가르쳐야 된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한 번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했거든. 한 번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이런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진 않죠. 그쵸? 5번 볼까요?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
이미 이거 시각적에서부터 나가리지. 횟수가 중요한 거잖아 우리는.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힌트를 가지고서 너네한테 지금 보여준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한 번보다 더 많이 보라고 얘기한 거지. 그치? 근데 그거 관련된 선택지가 지금 누구밖에 없어? 1번밖에 없죠. 그죠? 그럼 답을 1번 골라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조금 불안하잖아 만약에 너네가. 그럼 어떻게 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은 뒤에서도 어떤 말이 나와야 돼? 같은 말이 또 짓거려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왕이면 한번 마지막 부분을 보는 거야. 그래서 검토를 할 때는 어디를 보는 게 좋냐면요. 뒷부분을 보시는 게 좋아요. 뒷부분을. 왜? 혹시라도 중간에서 뭐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오면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뒷부분을 확인해 주는 게 좋다. 뒷부분 와서 볼까? 뭐래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will lead to 될 거래요. 뭐가? substantive한. substantive는 그럼 뜻이 뭔데요? 실질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걸 외워두시라고. 이런 단어.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거. 실질적인 그리고 유용한 이해가 될 거다. 뭐에? 복잡한 것들에 혹은 뉘앙스의 개념에 있어서. 아씨, 근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 우리. 그치? 그럼 이것이 뭔지 모르니까 앞으로 한 문장 가볼까? 각각의 사건은 허용해준대. 학생들이 조사해보도록 개념을요. 다른 관점으로부터. 자 그럼 봐봐. 각각의 사건이라는 얘기는 사건이 한 개 있다는 거야? 여러 개 있다는 거야? 여러 개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번 학생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관점으로부터 개념을 조사할 수 있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관점이라는 거는 다른 방식인 거지. 여러 번. 괜찮은 것 같아. 한 문장만 더 해볼까? 이것은 보여준대. 더 많은 것을. 뭐보다? 반복 그 이상을. 그러니까 반복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돼. 여러 번 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마지막 쪽에 와서 봐도 정답은 몇 번이에요? 내용이 안 바뀌었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얘들아. 또 이런 것도 우리가 눈치를 좀 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다시 앞으로 와볼게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을 확인 안 하고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글의 구조에서 예시 구조라는 게 있거든. 이건 뭐냐면 예시가 나오면 그 앞이 뭐라는 거야? 주제라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 보세요. If a student 한 학생이 기억한다면 이런 거죠. 과학 개념을 기억한다면 그 학생은 경험할 거야. 그것을 여러 번 그리고 다양한 맥락에서 경험할 거야 라고 나왔죠. 자 여기 if절 잠깐 봐볼래. if절. 자 우리가 저런 if절 실제로 쓸 때 언제 쓸까? 선생님도 실제로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너네한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너네 만약에 이러면 어떡할 거야? 하고 막 이렇게 막 물어보자. 이러면 어떡해? 그럼 이러면 어떡해? 이게 다 뭐 해주는 거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거지. 그치? 예시가 나온 거야. 그쵸? 그럼 그 앞에 뭐가 되는 거야? 주제. 그럼 다시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주제문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또 이 예시를 봤더니 이런 말이 또 나와. 여기도 빨간펜 쳐볼래? multiple times, various context 이런 말 나오죠. 이것도 그럼 결국에는 봐봐. 모든 문장이 다 하나의 중심 내용을 가져야 돼. 그럼 이 내용이나 서로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장 문제 자체가 선택지도 한글이고 별로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요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너네 한번 그 28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28번. 자, 지금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 제가 풀 시간 드려보니까 어떤 친구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시간이 좀 이제 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해석이 분명히 느려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건 이제 본인이 잘할 거야. 내가 해석이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 연습도 본인이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그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한 문장들만 가지고서 그런 연습을 해도 금방 늘어요. 해설지 보면서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21세기예요.
얘는 age, 시대야. 뭐의 시대? 정보와 지식의 시대. 이렇게 나왔거든. 자, 이것만 보고서 우리가 글의 구조나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힌트는 없어요. 단 우리가 뭐는 찾을 수 있냐면은 중심 소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첫 문장에 나온 명사가 지금 누군데? 21세기야.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문 또 봐볼까? 그것은 세기야. 그럼 그것이라고 뭐가 되고 있어요? 다시 반복이 되고 있지. 그러니까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지금 뭐라고요? 21세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여기를 읽냐면은 마지막으로 한 거 여기 읽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가는 거는 여기에서 뭔가 다른 단서가 나오거나 중심 내용이 확실할 때 검도차원에서 가는 거지. 아직까지 뭐 힌트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계속 읽어야죠 그러면. 네. 이것은 색입니다. 어떤 색이에요? 자, that is characterized. 자, be characterized 그러니까 특징되어지는 색이. 그러니까 대절이 A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뭐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근데 그게 뭐로서? 중요한 원천으로서요. 어떤 원천? 얻는. comparative. 경쟁상의 어떤 이점을요. for companies. 자, 그래서 뭐 컴퍼니는요. 이제 뭐 어떤 회사 같은 것들로 보면 되겠죠. 회사들. 그러니까 회사들에게 있어서 경쟁적인 우위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죠. 뭐가? 지식이. 됐습니까? 자, 다시 21세기는 세기야. 특징된 지식으로. 그러니까 21세기 하면 딱 어떤 지식 이렇게 딱 특징이 지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이 뭘로 특징된다고요? 중요한 원천이라고. 어떤 이득을 얻는 원천. 그럼 이 지식은 어떤 거야? 21세기의 지식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 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회사들이. 이해됐습니까? 자, 요게 조금 이제 해석이 약간 여러분들 연습이 필요한 그런 해석이고요. 한마디로 21세기는 뭐라고요? 지식에 의해서 특징이 되어지는데 이 지식이 여기서 뭔가 중요한 거네. 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이득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이득을 주는 원인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문장 봐봐. 다음 문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To acquire, 얻기 위해서 모든 이런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 그럼 다시 아까 앞에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에다 빨간 펜 잠깐 동그라미 쳐볼까? 이게 얻는 원천이라고 그랬잖아. 이득을. 그럼 좋은 건데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 뭘 해야 되는데 이 조직들은 반드시 데이터에 의존을 해야 돼. 어떤 데이터? 그들이 저장하는 데이터에 의존을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이거 지식이 중요한데 이거를 얻기 위해서 당위적인 표현을 통해서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데이터에 의존을 해야 돼.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럼 잘 봐. 정리해보면 이런 거다. 21세기는 지식이 중요해. 근데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데이터에 의존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 거야. 그러면은 중심 소재도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힌트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먼저 선택지로 가보는 거야. 자, 고객의 특성은 기업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주요 고려 사항이다. 자, 우리는 뭘 고려해야 된다고? 지식을 얻기 위해 데이터에 의존해야 된다고 그랬지. 고객의 특성 이런 거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지우면 돼. 이걸 보면서. 2번 볼까? 성공하는 기업은, 그러니까 성공하는 기업은 그럼 어떤 기업이겠어? 이런 지식이 많은 기업이겠죠. 왜냐면 이게 이득을 주는 거니까.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다? 지식 얘기 있어 없어? 없지. 그렇다고 뭐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것도 빼. 핵심어가 다 빠졌잖아. 그치? 3번 볼까? 기업 경쟁력. 경쟁력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남들과 내가 뭔가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경쟁력인 거지. 그만큼 경쟁력이라는 건 좋은 개념인 거네. 그치? 기업 경쟁력은 그러면 어때야 돼? 이 글에 따르면. 뭔가 지식이 되게 중요하니까 데이터에 의존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내고 나와야 되겠죠. 볼래요? 데이터를 정보와 지식으로 변환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데이터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에 의존을 왜 한다고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래. 그러면 데이터에서 지식이 나오는 거
데이터를 지식으로 변환하는 능력. 어때? 말 돼요? 다시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데이터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지. 그럼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지식으로 변환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로해서 뭐를 나본다는, 아니, 뭐를 찾는다는 거야? 지식을 찾는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거는? 얘하고 같죠? 맞습니까? 괜찮네.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기초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에 의존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얘도 조금 애매하다, 그치? 좀 완전히 죽여버리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잠깐 살려볼게. 5번 볼까? 데이터의 가치는 그것이 가지는 잠재적 수익성에 의해 결정된다. 많이 더럽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잠재적 수익성,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떤 잠재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잠재적 수익성이라는 게 지금 말고 나중에 뭔가 이득이 있을 거야. 이런 거지. 그런 거에 의해서 데이터의 가치가 결정된다. 우리는 그냥 데이터에 의존해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얻는 게 이득이 된다. 이런 건데 글쎄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3번이 제일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4, 5번도 데이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좀 찝찝한 거야. 그치? 그럼 어떡해? 더 읽어보면 되겠죠. 네. 거의 왔어요. 근데 이제 자, 그럼 이제 또 그 다음을 봐봐. 데이터는 뭐예요? 그냥 기본적 요소야. 여기 이렇게 컴마 됐잖아. 그치? 그냥 데이터는 기본적 요소야. 근데 이게 어떻게? 모아진대. 매일 어디로부터? 서로 다른 인풋, 입력 원천들로부터 얻어진다. 정보는 추출이 되어져 또는 학습되어져요. 제가 그냥 이렇게 바로 읽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밑에서 어떤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원천들로부터 얻어집니다. 데이터의 원천들로부터.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기본 요소예요. 기본 요소. 이거는 그냥 뭐 매일 얻어지는 건데, 근데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이 원천들로부터 정보가 추출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포획하는 거예요. 뭐를요? 정보를. 다시 이렇게 포획한 게 아니라 이렇게 포획된 정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추출이 된 그 정보가 그리고 나서 뭘로 변해진다는 겁니까? 지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고 처음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지. 보니까 다음 문장도 이런 거네.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정보를 뽑아내고 그 정보를 가지고서 뭘 한다고? 지식을 만들어낸다고. 결국 데이터 가지고 뭘 뽑아낸다는 거야? 지식을 뽑아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 그럼 지식을 얻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데이터 사용해야 되겠지.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식을 만들어. 그럼 결국 정답 몇 번이겠어요? 3번.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조금 근데 만약에 더 읽어보셔도 답은 똑같아요. 더 읽어봐도. 다음 장 한번 봐볼까? 이게 내려오셔서 근데 만약에 얘들아 여기까지 한번 내려왔다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 보면은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것도 이제 중심 내용을 나한테 힌트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나가 나오면 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 문제는 뭐냐면 많은 조직들은 못해요. 정보에 있어서 잘 못해. 정보와 지식에 있어서 좀 빈약해. 이런 거야. 못하는 게 아니라 푸어, 가난해. 이런 거지. 이 사실이 뭘로 바뀌는 거야? 한 가지로 바뀌는 거야. 뭐야 한 가지? 가장 큰 어려움들 중에 한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직면되어 있는 조직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보가 빈약하면 이 정보하고 지식이 빈약한 게 문제라는 거지. 왜? 그러면 이거로부터 이거를 뽑아내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뒤에 뭐랬냐면은 땡땡 한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방법이야. 변형시키는 로우. 요 로우 동그라미. 로우는 가공하지 않은 날 것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뭘로? 정보로 바꾸는 방법이 결국에는 지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컴마 삽입된 거 삽입된 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바꾸는 방법,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이니까 바꾸는 방법. 그리고 그것은 if exploited, exploit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용하다, 착취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용하다라고 보면 돼. 근데 여기서는 PP 형태로 나왔으니까 이용된다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올바르게 이용된다면 그게 제공해 줄 거라는 거야. 능력을 예상하는 고객의 행동과 사업의 트렌드를 예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뭘로 바꾸는 건가? 정보와 지식으로 바꾸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때요? 처음에도 마찬가지고 중간도 마찬가지고 끝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똑같은 소리를 짓거렸지? 근데 만약에 아까 선생님처럼 두 번 정도 이 말이 반복이 됐을 때 답을 골랐다면은 굳이 여기까지 안 내려가도요. 답을 고를 수 있겠죠. 먼저.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저는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잖아. 근데 너네가 해석을 조금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으면은요 시간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넘어가셔서 몇 번으로 가보시면 51, 52번 이번에는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1번 봐봐요. 요것도 이제 확인을 해볼게. 첫 문장 얘들아, 이 첫 문장에서 너네가 좀 중요한 거를 눈치를 채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글의 구조 같은 거 이제 살펴볼 때, 뭐 일반적 사실 이런 것도 있고 문제점 이런 것도 있는데, 모든 일반적인 사실이 뭐 다 문장이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다. 다 뭐 사람들이 주어로 돼서 나오나요? 아니죠.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럼 문제점도 마찬가지야. 문제점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 안 좋아. 이게 해로울 수 있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일반적 사실이구나.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문제점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주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요.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첫 문장에 unless라는 말 나왔죠. unless unless니까 if not 이런 의미겠지. 그치? 너의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수업을요. 뭐에 대해서? how to 아까 제가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주고 받는 방법. 피드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부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절이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이런 말 나왔어요. Don't assume. 즉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힌트로서 누가 나왔니? 명령문이 나왔지. 명령문. 그치? assume은 가정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가정하지 마 이런 얘기야. 가정하지 마. 뭘?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뭘 포함해서 너의 보스를 포함해서 알 거라고 가정하지 마 이러는 거죠. 뭐를 알 거라고? 방법을 주는 방법을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알 거라고 가정하지 마 이랬어.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얘기는 뭐야? 그럴 거라고 가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야? 내가 했잖아. 네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알 거라고 가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저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리고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결국엔 이 명령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렇죠. 문제점이 제시가 됐구나. 즉 뭐라고요? 사람들은요 뭐하다?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걸 몰라. 이거 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 글의 중심소재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겁니까? 부정적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피드백이 뭐 하는 건데?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다시 얘기해 주는 게 피드백인 거잖아. 그럼 부정적 피드백은 뭐겠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가보는 거야. 마지막. 왜?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왜 그런지 그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이 수업에서는 좀 적절을 못하고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고3용 문제풀이를 가는 거기 때문에. 자, 마지막 문장으로 가볼게요. Preparing to solve. 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뭘요? 문제를요. 언제? For next time. 다음번에. 이게 느껴진대. 어떻게? better. 더 좋게요. 뭐보다? getting upset. 화나는 거. 뭐에 대해서?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그것을 풀려고 한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이번에 화가 나는 것보다 다음번에 문제를 풀려고 준비하는 게 어떨 거다? 더 기분이 좋을 거다. 자, 그럼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 뭐가 나왔냐면은 비교 표현이 나왔단 말이야. 비교 표현. 즉 뭐냐면은 다음번에 문제 풀 거 생각하는 거야. 문제 풀 준비. 이거를 하는 게 어떻대요? 뭐보다 이번에 실패해서 화나는 것보다 좋대. 되니?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실패를 했어. 화가 나. 왜? 이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해봐. 중심 소재가 이거니까. 이거랑 연결시키세요. 왜? 하나의 문단에서는 하나의 중심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뭐 하나 그냥 허투루 들어간 게 없다고.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실패해서 부정적 피드백을 받겠지.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 안 좋겠죠. 그쵸? 그러면 결국 이거네.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서 뭔가 열받아서 이러는 것보다는 다음번에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준비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주제를. 됐습니까? 다 활용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려가서 볼게요.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상대해야 된다. 맞아? 아니지? 자,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모든 피드백을 수용해야 한다. 그냥 여기서 수용하라는 말은 없잖아. 그냥 준비를 하라고 얘기했죠. 효과적인 피드백 전달 방식에 관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아니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피드백을 신속하게 주고야 돼. 신속하라는 말 없고요. 자, 중심 소재 나왔다. 부정적 피드백. 불쾌해하지 말고 화내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향후, 향후가 나중이잖아. 여기에 힘써야 해. 몇 번?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독해이론 1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냥 문제를 풀면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포인트는 사실 이거였어요. 첫 문장에서 don't assume. 명령문이네. 근데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뭐였던 거야? 문제점이야. 사람들이 안다고 가정하지 마.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정을 하면 안 돼. 이런 거지. 그치? 근데 그게 따지고 보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사람들은 부정적 피드백 주는 방법 몰라. 사람들은 부정적 피드백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니까 제대로 못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마지막에 가봤어. 그러니까 부정적 피드백을 받고서 너 기분 나빠하는 것보다는 다음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결과적으로 가니까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52번으로 가봅시다. 이것도 역시 9평에서 나왔던 요즘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답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나 해볼 건데,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제 독해이론에서 얘기했던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힌트들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while절이 나왔죠. while절. 제가 while절이 나오면은 while절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 주절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용을 봐야 될 거예요. 볼까요? Generic advancement, 유전적 발전은요 종종 보고되어진대요. 뭐로써? 환경적으로 의존한다고. 그러니까 환경 의존적이라고 보고되어져. 또는 modest in effect size in academic publications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자, modest라는 말이 이제 겸손한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봐봐. 겸손하대. 뭐에 있어서? 효과의 규모에 있어서 겸손하대. 이게 무슨 말일까? 효과의 규모에 있어서 겸손하다는 게 효과가 크다는 걸까요? 작다는 걸까요? 겸손한데? 겸손은 내가 만약에 이만큼의 능력이 있어도 나 잘 못해 막 이렇게 하는 게 겸손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효과가 크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좀 적다는 거야. 됐습니까? 학업적인 어떤 그 퍼블리케이션, 이게 정기 간행물이라는 뜻이 있거든. 퍼블리케이션이. 그래서 어떤 학업적인 정기 간행물에 있어서 그런 규모, 효과의 크기가 그렇게 큰 건 아니래요. 그렇다고는 하는데, 자, 근데 이것들이, 즉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얘네. 그럼 얘가 중심 소재라고 보면 되겠다. 유전적 발전. 이 유전적 발전들이 어떻대요? 종종 번역이 되어진대요. 누구에게? 대중들에게. 어떻게? 결정론적인 언어로 번역이 되어진대요. 뭐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자, 이 주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 유전적 발전이라고 하는 게 매체를 통해 결정론적인 언어로 어떻게 된다고요? 번역이 되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Y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얘네들은 어떻대요? 환경에 의존을 한대요. 환경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언제나 똑같다는 거 아니고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네들은 영향력이 크다고 그랬어, 적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맨날 달라지고 영향력도 적어. 근데 그걸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을,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지금 이렇게 유전적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결정론적인 언어로 번역된다는 게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이걸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눈치채셔야 된다고. 됐습니까? 다시 Y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유전적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 의존적이래.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거를 매체는 어떻게 한다고? 결정론적인 언어로 번역을 하니까 조금 뭔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거야? 부각을 시켜준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온 거야? 문제점이 나온 거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이러한 유전적 낙관주의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중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자, 그리고 조사가 suggest 보여주는데 대절을 보여준대. 대절이 뭐대요? 보통 사람들은 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뭐를요? 유전적인 설명을 받아들이대요. 건강과 행동을 위해서. 그리고 경향이 있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를요? heritability. heritability는 뭐냐면 유전 가능성이에요. 유전 가능성. 뭐에? 흔한 질병의 유전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대. 뭐에 대해서? biological relative. 해서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relative 해서 이제 그 친척들에 대해서 흔한 그냥 질병의 유전 가능성을 되게 과대평가한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번에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뭔지 모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한 문장 앞으로 가보는 거야. 자, 그래서 한 문장 더 앞으로 가봤더니 이런 말이 있네요. 레더에다가 별표 하나 쳐줄래요? 레더. 자,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레더라는 말이 나오면은 보통 앞에서 not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아니고 오히려 이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이 레더가 나오는 부분이 어떤가? 강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가 중요하다는 거라고. 본래 정보는 선택적으로 포함되어지고 무시되어지고 그리고 과학적 그리고 임상적 그런 암시가 유전적 발견에 대한 암시들이 종종 부정확하고 또는요 overstated. 좀 이렇게 overstate 하면 무슨 말이냐면 과장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과장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다시 정보가 어떻게요? 선택적으로 막 포함이 되어지고 어떤 건 막 무시되어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어떤 영향들이 유전적 발견에 그런 영향들이 종종은 부정확하고 또는 과장이 되어지고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거 앞에 나왔던 문제점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문제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된 거야? 이어져 나머지. 이것도 지금 부정적인 내용인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 매체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유전적 발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게 지금 어떻다는 거야? 되게 뭔가 무시되어지고 빠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과장되는 것도 있고 뭐 안 좋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걸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 자, 1번으로 가볼까? 유전학자들의 편견과 낙관주의는 유전학의 발전을 뭐 한다? 저해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아니죠. 편견 뭐 낙관주의. 그러니까 이게 낙관주의라는 말을 가지고서 만든 오답인 거야.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들 빼시면 되겠죠. 네. 대중매체는 건강에 관한 유전학의 성과를 부정확하게 전달한다. 어때? 얘네들이 이렇게 해버리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문제만 한 번 더 해볼게요. 넘어가셔서 이제 수능 문제 도전해보는 거예요. 69, 70번 문제. 그렇죠? 자, 시간 좀 될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한번 요해,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작년 수능은 이 유형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첫 문장을 한번 볼게요. 첫 문장을 딱 보는데 너무나도 반가운 말이 보여요. 뭐냐면 아마도 가장 큰 로드블럭이라는 게 뭐예요, 얘들아? 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블럭 막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장애물. 그러니까 가장 큰 장애물이야. 뭐에 대해서? 플레이, 놀이에 대해서. for adults, 어른을 위한 플레이에 대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걱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걱정? 그들이 will look silly, 어리석어 보일 거고 부적절해 보일 거고 또는요 dumb, 멍청하게 보일 거라는 거죠. 뭐 한다면요? 그들이 허용한다면 스스로를 truly, 진짜로 플레이하기에 허용한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가 나냐면 문제점이 나온 거야. 장애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어른이 좀 뭔가 플레이를 하면은 좀 되게 안 좋아 보여. 이런 얘기 한 거지. 됐니? 어디로 갈래? 마지막으로 가보면 되겠지. 자, 마지막에 가보니까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네요. 얘들아, the thing is this에다가 여기다 빨간 펜 동그라미 쳐볼래? 요 the thing is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중요한 것은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뭐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뭐이다. The thing is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야. 뭐? 너는 have to give, 줘야만 해. 누구에게? 너 스스로에게 permission, 허락을 줘야만 한대요. 뭐 하도록? to improvise, 즉흥적으로 뭘 해보도록, 흉내를 내보도록, 또는요 take on a long hidden identity, 오랫동안 숨겨진 정체성을 take on, 가지도록 뭔가 허용을 해줘야 된대. 자, 그럼 생각해봐봐. 우리가 플레이하는 거, 노는 거 생각해보세요. 미믹, 막 누구 흉내내고 하는 것도 노는 거고 즉흥적으로 뭘 해보는 것도 노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정체성을 내가 막 드러내서 하는 것도 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하게끔 허락해 주래.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른도 어떻게 하라고? 놀아.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선택지 가볼까요? 몇 번이만이 너네가 한번 골라봐. 그렇죠. 1번이죠. 누가 봐도 이러면 이제 1번이 되는 겁니다. 혹시 틀린 사람 있나요? 없죠? 좋아요. 그럼 69번은 제가 좀 쉬우니까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69번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저는 70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70번에서는 너네가 뭐를 눈치채는 게 가장 포인트냐면 얘를 눈치채는 게 포인트야. 어떤 거? 여기다 형광펜 하나 쳐볼까? 자,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시 가주어고요. 대절이 진주어예요. 그러니까 retrospect 하면 이게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보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되게 놀랍게 보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워 보인다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좀 여기 좀 봐봐 이런 거죠. 이거 좀 놀랍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치? 한마디로 이 대절이 뭔가 이 글의 글감과 관련이 있는 거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 자, 근데 또 봐봐. 뭐가 나냐면 여기 이렇게 as 원급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 주는데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보면 되겠죠. something 어떤 것인데 어떤 것 mundane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세속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세에 살고 있는 것들 이런 뭐가요? 세속의 어떤 것 뭐만큼이나 바램만큼이나 어떤 바램? 세고 싶은 바램이야. 뭘 세? 양을 세고 싶은 바램만큼이나. 왜? 내가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인지 이렇게 세야지 내가 양이 얼만큼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내가 그 양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할지도 알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뭐였다? 드라이빙 포스, 원동력이었다. 뭐를 위한 원동력?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었던 거야. 뭐만큼? 쓰여지는 언어만큼이나 기본적인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근데 이게 되게 놀랍게 보일 걸 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가 지금 바로 뭐냐면요. 뭔가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 세속적인 것인데 그 세속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뭔가를 세는 거죠. 뭐 양 같은 거, 양 세는 거 같이 세속적인 것. 이게 일단 이 글의 중심 소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원동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얘가 또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네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힌트들 중에서 비교 표현 같은 거 얘기한 적이 있거든. 비교 표현. 자, 씨를 안 보고 쓰면 자꾸 겹쳐져가지고 보고 써야 돼. 비교 표현 같은 경우에는 원급 비교도 있고 비교급 비교도 있고 최상급 비교도 있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뭔가 비교급 비교하면 얘가 얘보다 더 뭐뭐해. 최상급 비교하면 얘가 제일 뭐뭐해 하니까 그 얘를 강조하는 거를 되게 다 알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다. 만약 예를 들어서 개똥이는 소똥이만큼 못생겼어. 이런 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애들은 개똥이 소똥이 둘 다 못생겼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게 아니야. 영어에서는요 둘 다 못생긴 건 못생긴 건데 그래도 누구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야? 개똥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소똥이 얘기를 더 하고 싶었다면 소똥이는 개똥이만큼 못생겼다 이렇게 할 거고 둘을 똑같이 강조해주고 싶었다면 개똥이 소똥이 둘 다 못생겼어 이렇게 할 거야. 영어에서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너네가 알아야 될 게 또 뭐냐면은 이렇게 글자로 쓰는 거, 글자로 쓰는 것만큼 뭐가 바로 이런 게 원동력이었다는 거. 얘를 그만큼 뭐 해준 거야? 강조해 준 거야. 이거를 눈치를 채줘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보다 했는데 바로 다음에 뭐가 뭐야? 뭐가 뭐야? 벗이 보이죠? 벗. 그럼 어떻게 해요? 벗 뒤가 더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죠. 그럼 중요한 거 뒤에 벗이 났으면 이건 더 중요한 거겠네. 그치? 그만큼.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자, 바램입니다. 뭐에 대한 바램이요? written record. 쓰여진 기록에 대한 그런 바램은 항상 수반되어져요. 다시 accompany 하면은요 수반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수반한대. 뭐를요? 경제적인 활동을 수반한다는 거야. 즉
원래 빨간색으로 했는데 지금 제가 모르고 파란색으로 썼거든요. 이래서 파란색으로 할게. 자, 이 내용이 지금 뭐였냐면은 자, 쓰여지는 기록. 이 기록에 대한 바람이 뭐를 수반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결국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죠. 뭐를 가지고 있대요? 경제적인 활동들을 가지게 되고요. 경제적 활동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거래들은 항상 거래들은 meaningless,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의미 없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unless 뭐 하지 않는다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무슨 부정? 이중 부정 나왔네. 뭐 하지?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거야. 네가 분명히 keep track of. 자, keep track of는 이제 무엇을 기록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할 수가 없다면 누가 소유했는지 무엇을 간접 의문에서 어떻게 한다고? 의문 사이의 의미 플러스 뭐뭐인지, 즉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돌려 얘기하면 결국 이거네. 기록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 이런 기록이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걸 지금 강조한 거네. 겉을 나와서. 됐나요? 그럼 이제 내려서 다 찾아봅시다.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럼 내려서 한번 봅시다. 1번. 고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은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었다. 이거 방금 전에 나왔던 표현인데. 그죠? 왜냐면 처음에 그랬잖아. 우리가 이거를 되게 이렇게 쓰고 싶어 하니까 그게 결국 뭘 만들어낸다고? 경제 활동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은 기록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면은 그게 기록을 남겨야 돼.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였다는 거야?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1번 정답이겠네. 자, 2번 볼까요? 고전 문학을 통해 당대의 경제 활동. 고전 문학이 왜 나와? 그지? 자, 2번 경제 발전의 정도가 문명의 발달 수준을 결정한다. 이렇게 그럼 기록한다는 거 이게 빠져 있잖아. 3번 문장은. 그지? 4번 볼까요? 종교의 역사는 상업의 역사보다 뭐 종교 얘기 나오진 않았어. 모든 문명이 위대한 작가를 배출한 것은 아니다. 작가 얘기도 왜 나와? 진짜 글을 쓰고 있는 거지, 이거는 진짜.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거를 눈치를 만약에 못 챘어요. 못 챘다면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 또 답을 찾으실 수가 있냐면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 내려오다 보면은 infact라는 단어 있어요. infact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뭐 앞 내용을 강조해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이라는 말인데 앞 내용을 강조해줄 수도 있고 앞 내용을 반박해줄 수도 있거든. 뭐가 됐던 infact가 나온 다음에 말은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중요하겠지. 왜? 앞에 거를 반박해주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앞 내용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는 거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고. 한마디로 인팩트 뒤는 그래서 뭐하고 관련 있어? 중요한 내용과 관련 있는 거야. 많은 문명이 결코 get to 하면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스테이지, 무대에 도착하지를 못했대. 어디에 무대? 기록의 무대에 도착하지를 못했다는 거야. 됐니? 그리고 leave behind는 남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남기지 못했어요. 뭐를요? 종류, 어떤 종류? 위대한 문학 작품. 리터러리가 문학의 이런 뜻이니까 위대한 문학 작품의 종류를 남기지 못했대. 많은 문명은. 됐어?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 문학 작품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종종 associate with 하면 뭐뭐와 연관시키다 이런 뜻이죠. 뭐하고 연관시키는? 문화의 역사와 연관시키는 그런 어떤 문학 작품의 종류를 남기지 못했다 이거야. 근데 뭐래요? 살아남은 것은 이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 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는 못 갔어. 그럼 이건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이게 여기까지는 못 갔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대부분에 있어서 파일, 뭐였대? 덤이었대. 뭐의 덤이? receipt, 영수증 덤이었다는 거지. 영수증이 뭔데? 물건 사고 기록하는 거잖아.
문맥상 보면 결국 기록하는 거잖아요. 영수증. 그치? 그러면은 이걸 봐도 다시 우리는 정답이 몇 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번. 영수증이라는 게 경제 활동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제 주장하고 요지를 해봤고요. 자, 숙제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다 풀어오라고 하면은 좀 사실 많기는 많은데 일단은요 교육청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거기 써있어요. 가로치고 써있거든. 그거 보고 뭐 교육청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상열 모의고사 문제들도 풀어서 와보세요. 답지도 드렸으니까 측정까지 해서 우리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간 좀 있잖아. 그치? 너네가 그러니까 내가 강압적으로 안 시킬게. 강압적으로 안 시킬 테니까 한번 너네가 그 문제 맞춰서 풀어오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요거 진도 나갈 부분 진도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 틀린 거를 좀 봐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합시다. 알겠죠?